자, 엔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4%의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일단 캔들의 모양을 좀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인버스 뭐 뭡니까? 영망치형 캔들이 나와줬어요. 예. 계속해서 망치형 캔들, 도지 캔들, 영망치형 캔들로 이어지는 추세 하락이 나왔는데, 자, 이러한 하락에서 영망치형 캔들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결국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일정 구간 이상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매도세를 잡아주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잡아주는 매수세를요, 회력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제가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 세력 도 주가를 올려야지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최근에 반등이 좀 바닥에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지만 사실상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빠르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예,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만 좀 명확하게 안다라고 했을 때 매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 수익을 보고 있다라면 매도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저점을 노려보기 위해서. 하지만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자, 추세 상단이 아닌 중간쯤 다시 추세를 위로 돌리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절대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 챙기실 수가 있고요. 제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천천히 하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지 수익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지도 방법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엔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승과 하락이 났던 전 구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엔캠 1월 달부터 올라갔어요. 그죠? 1월 달부터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자, 그 당시를 좀 회상해 보자면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유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내가 최대의 수혜를 받아서 글로벌 전액의 1위가 되겠다.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가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데 이 보조금을 자 중국 부품을 쓰는 기업들에게는 해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중국을 배제하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1위부터 3위가 전부 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4위인 엔캠이 사실상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건재하다라면은 자 1위가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겠죠. 자 무리라고 한다면은 딱 하나 자 캐파가 좀 부족하다는 거였어. 예. 1위부터 3위까지가 엄청난 생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1위가 된다고 한들 자 캐파가 받쳐주지 못하면은 내가 원하는 수익은 가져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23년도부터 예상을 하고 뭘 했습니까? 해외 공장에다가 증설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자, 왜 해외에 했나요?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전액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유통기한이 있어요. 예, 6개월입니다. 6개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 이제 100길로 전액을 조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당시에도 막 수혜주 운하에도 문제가 많았었고요. 예, 6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타이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공급 방식이 뭡니까? 현지 생산 현금 공급이었겠죠. 그래서 증설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자, 이 엔킨 같은 경우에는 증설을 본인 돈으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못했어요. 왜? 돈이 없어. 항상 말씀드리자 실적도 이번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죠? 예, 이제서야. 그래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얘네가 선택한 방식이 자 BW 물량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그 다음에 CB를 발행을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였어요.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으로 증설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아서 중국 기업들 배제하고 내가 글로벌 1위가 되겠다. 이게 엔캠의 전체적인 플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 플랜도라면은 1월 달에 상승하는 게 자, 이해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말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겠지만 자, 우리는 이러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1월 달에는 더더군다나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월달 같은 경우는 엔캠만 올라왔어요. 다른 2차 전지주들은 언제 올라갔습니까? 자, 23년도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빠르게 올라왔는데 자, 1월달에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상승치를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1월에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인데 자, 이 트럼프는요.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이든이 통과를 시켰고 사실상 친환경 정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트럼프는 이런 거 쥐뿔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이 법안 자체가 사실상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이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만들면은 내가 보조금 줄게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이랑 결이 달라요. 얘는 뭡니까? 자국민 우선 정책. 무조건 자국민이 우선. 자국 기업이 우선. 이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트럼프가 내가 대선에 나가서 다시 한 번 더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법안을 폐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첫날 이 법안을 없애버릴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보조금 없애버릴 그런 말을 하는 게 트럼프였어요. 얘가 1월 달에 진짜로 등장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많은 2차 전지주들이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주들이 하락을 만들어냈죠. 마찬가지의 이유로. 예. 그런 것처럼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자리에서 엔캠은 상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가 왜 올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공장을 증설함에 따라서 돈을 엄청나게 좀 썼는데 그 공장 빌려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자, 얘네가 글로벌 1위가 돼서 주가가 기업적 가치로 올라가게 되면은 자, 내 전환가는 밑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차익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겠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자, 불확실성이 생긴 거예요. 트럼프라는. 근데 이 트럼프가 사실상 한다면 하는 애거든. 그래서 불안한 거죠. 예. 사실상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1, 200억 들어간 게 아니라 수천억의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에 트럼프 때문에 자, 내가 투자한 금액이 자, 회수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 물론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전환을 하면은 손해는 보지 않겠지만 자, 전환가액이 만기 기간보다 훨씬 더 짧죠. 왜?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챙기고 싶어 하니까 만기 이자율 3% 자, 의미 없습니다. 무조건 차익으로 수익을 먹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못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이 수천억의 투자 비용을 이걸로 수익을 못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CB, BW, 제3자 배정 물량. 자, 이 물량을 갖고 있는 세력들은 선택을 한 겁니다. 어쨌든 내가 이거 전환가의 밑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기업적 가치로 올라가든 내가 돈을 써서 인위적으로 올라가든 상관없이 나는 위에서 매도만 하게 되면은 내가 예상했던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 수천억의 금액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끝마치고 상승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2차 전지주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혼자만 호재 작용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시총이 작은 종목이 아닌데 그러한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때 충분히 말이 되구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공시를 통해서 분기보고서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얼마나 많은 물량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기존일은 올해 3월 31일이고요. 작년 말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전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물량이 끝이 아니라 한 페이지 다 담기지 않을 정도의 물량을 전환했고요. 그 뒤에도 3월 31일 기준에도 아직 전환하지 못한 물량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 있었다. 자, 요걸 정리를 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BW 물량,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114만 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유산전자 물량, 추가 상장되는 물량은 212만 주가 있었습니다. 이게 3월 31일 기준으로만 봤을 때 이미 전환이 완료가 된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아직 전환을 하지 못한 물량, 자, CB가 있었는데, 자, 이 CB가 단일 물량 중에 가장 큰 275만 주가 남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특이한 거는 자, 앞에 이 BW 물량과 제3자 배정 물량을 이미 전환이 완료가 되었다고 설명해 드렸는데 이 CB는요. 내가 전환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유일하게 CB만은 뭐다? 자, 전환 청구 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1월 달부터 상승을 만들어 냈지만 결과적으로는 7월 달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자, 13회차 물량, 엔캠의 13회차 마지막 12 물량이 7월은 돼야지 전환이 가능했기 때문에 세력들은 길고 긴 흐름을 만들어 오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상승과 하락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네가 아까 3월 31일 기준으로 326만 주의 물량 BW랑 제3자 배정 물량이죠. 자, 이 물량을 매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동향에 들어가서요.
3월 30일을 기준으로 326만 주 물량은 이미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 그렇게 큰 물량을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매도를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죠. 자 엔캡의 엽서적 신고가는 4월 8일에 있었습니다. 얼마였습니까? 39만 4,500원이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동향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요거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을 때, 자, 기관에서 37만 주의 매도 물량 나왔어요. 예, 연기금, 금투, 사은펀드 전부 다 기관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금액들은요, 매도된 금액들은 다 이미 기관계에 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법인 물량 6만 4천 주 나와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한데, 자, 그러면은 얘네가, 자, 이거를 다 세력 물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43만 5천 주에 그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알고 있는 거 326만 주라 그랬잖아요. 326만 주 중에 43만 5천 주가 나왔다고 한들 이게 전부 다 세력들의 물량이라고 한들 이거를 세력들이 엑시트를 했다. 본인들의 수익을 챙기고 나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자, 얘네가 왜 팔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거래량이 부족했나?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자,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이 거래량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자, 240만 주. 여기 보시게 되면은 300만 주, 150만 주, 140만 주, 자, 240만 주, 50만 주. 여기만 하더라도요. 이 구간만 하더라도 1000만 주가 훨씬 넘는 물량이 나왔던 곳이에요. 예. 그리고 이 구간 내가 지금 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전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물량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 뭐다? 자, 43만 주밖에 되지 않는다. 뭡니까? 자, 매도할 수 있었음에도 43만 주의 물량. 이거 세력 물량이 정확하지 않지만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완벽하게 엑시트하지 않고 핵심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가지고 있지? 왜 가지고 있을까? 왜 팔지 못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12가 단위 물량 중에 가장 큰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12는 언제부터 전환할 수 있습니까? 자, 5월부터 전환을 할 수 있었고요. 자, 6월, 7월 순차적으로 물량이 나옵니다. 5월에 나올 수 있는 물량 12, 11회차 43만 주였고요. 자, 6월에 나올 수 있는 물량 12회차 161만 주. 그 다음에 7월달에 나올 수 있는 거 13회차 70만 주.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5월 달만 되면은 한 달만 더 기다리면은 추가 물량이 나와요. 그리고 5월에 나오는 물량 43만 주, 총 275만 주 중에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5월까지 기다릴 거라면은 6월 달에도 기다리는 게 맞죠.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리고 또 기다리면 뭐다? 70만 주가 나온다.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3개월만 더 기다렸을 때 결국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이 훨씬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두 물량을 합쳐서 326만 주였는데 뒤에 나오는 물량이 야 절반 정도 되는 275만 주다. 예. 내가 이거 3개월만 더 기다리면은 다 같이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매도하겠습니까? 매도하잖아요. 그리고 매도했다라면은 이 뒤에 나오는 물량을 절대로 비싸게 팔 수가 없습니다. 왜? 자, 이 당시에 엔캠의 유동주식수는 1000만 주가 채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326만 주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은요. 그 당시 유동주식수의 3분의 1을 넘는 물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물량이 시장에 매도로서 쏟아진다라고 했을 때, 자, 초반에는 그러한 물량 소화를 할 수가 있겠지만, 자, 주가는 급격하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러한 하락 정도가 아니라, 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을 끝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올라온 만큼. 예, 그런데 엔캠은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매도한 이유는 43만 주 매도했다라면은 그 이유는 주가를 의도적으로 내리기 위함이다. 왜? 결국에 내가 7월은 돼야지 나올 수 있는 물량을 전부 다 전환해서 비싸게 매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줬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수급들을 털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자,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1월 달부터 우리가 타점을 잡았을 때 31만 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자, 2월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 뭡니까? 자, 12가 나오는 7월까지는 무조건 끌고 갈 것이다. 누가? 세력이. 그러면은 사실상 2월에 추가적인 상승을 5개월 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돈이 썩어 넘치는 세력이라고 하더라도요. 자, 여기서 수익 실현하는 개인들의 물량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실제로 엔캠의 가장 초창기의 거래량은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았어요. 예.
지금 9만 원의 타점을 잡아서 35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30만 원 분할 매도해서 33만 원의 수익을 일단 챙겨 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 뭐다? 자, CB가 나올 때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할 매도했고요. 주가는 예상대로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사람들이 엔캠 욕을 엄청나게 해서 끝났다. 이 종목 정말 세력주였구나. 나는 당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반대로 우리는 위에서 팔고 다시 밑에서 샀습니다. 왜? 결국에는 7월달까지 끌고 가야 되는 세력들. 여기서 계속해서 가다가 올리는 거, 자, 기대감이 죽어버려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기대감을 살려가면서 기존 수급과 신규 수급에 손바뀜을 유도를 하고 시간까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패턴을 그리면서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바닥이 나온 구간을 좀 살펴보면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자, 바닥이 좀 잡혔다라고 하는 구간은 자, 8월 초, 그러니까 7월 말은 돼서야 좀 바닥이 잡히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다가 바닥이 잡히는 박스권이라고 그려볼 수 있는 구간에 결국에는 7월 말쯤부터 시작이 됐다는 건데, 자, 이 7월 말 정확하게 언제죠? 엔캠에 제가 7월 마지막 12 13회차 물량을 전환할 수 있고 첫 번째로 전환했던 7월 24일에서 날짜까지 변경해가면서 7월 22일로 땡겼던 42만 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예. 자, 275만 주 중에요. 마지막 13회차 물량이 70만 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중에 42만 주가 7월 22일 날 전환이 됐다고요. 그때부터 바닥을 잡더니 이제서야 올라오는 흐름,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승은요, 결국에 세력들이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올리는 상승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적자에서 그래도 흑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실적 반영한 상승, 그런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보다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인가, 요거에 집중을 해서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한 수익을 최대치까지 챙겨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력들이 어디까지 최소한 올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자, 저는 이거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자, 여기서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 326만 주를 엔캠의 역사적 신고가에서 매도를 했을 때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은 1조 3천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되는 물량을 사실상 비싸게 매도를 해봤자 1조 3천억 못 가져가요. 자, 326만 주 뒤에 43만 주 나왔고 그 뒤에 161만 주 중에 97만 주가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요걸 좀 다 더했을 때 97만 주 다 더했을 때 466만 주의 물량이 나오는데, 제가 이 466만 주를 그나마 비싸게 팔 수 있었던 6월 19일 날 전환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17일 권리 매도 생각해서 17일 날 매도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6월 17일의 종가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6월 17일 보시게 되면은, 잠시만요. 네, 6월 17일 27만 6천 원이에요. 자, 446만 주를 자 27만 6천 원에 팔았다라면은, 전부 다 못 팔았지만 거래량은 택도 없지만 팔았다라면은 얘네가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은 1조 2,800억입니다. 자, 돈을 더 썼고요. 시간도 더 썼어요. 근데 얘네가 더 많은 물량을 팔아봤자 수익은 줄어들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팔지 않았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얘네가 앞에서 팔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보면은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일부 매도를 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매도를 하면서 주가 하락을 유도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다 핵심 물량을 팔았다면 얘네들은 똥멍청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행동할 애들이 아니고, 주가를 엄청나게 내린 이유는 개인들 털어내기 위해서, 털어내고 주가를 올릴 때 결국에는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소화를 해놔야지, 이탈을 시켜놔야지 뭡니까? 자, 주가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줄어들겠죠. 그런 것들까지 계산을 다 해서 이제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상승만 나올까요? 자, 엔캠 마지막 상승입니다. 7월부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마지막 상승을 만들어낼 거예요.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추가 상장 물량이 없고, 이제까지 모아놓은 물량만 확실하게 매도하면은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상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상승과 하락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위에서는 뭐 해줘야 됩니까? 자, 매물대를 소화를 해줘야 돼요. 밑에서는 뭐예요? 다시 이탈하는 물량까지 매집을 하면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N자형 파동을 계속해서 그리면서 갈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추세 상단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하단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해왔던 거 똑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위에서 팔았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올라갈 거는 알지만 뭐예요? 다시 저점을 잡기 위함이었다. 저점을 잡은 이유는 뭐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자,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자, 유튜브에다가요. 자, 엔캠 최프로
검색을 하시면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엔캠 영상 자 하나에서 두 개 많을 때는 세 개까지 찍어가면서 여러분들 함께 대응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주가가 빠지는 과정 속에서 자 올라갑니다라고 말하면서 소리쳤던 사람도 아무도 안 찍을 때 혼자 찍으면서 여러분들 함께 소통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힘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시 내려오는 구간에서 타점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영상으로 그냥 말씀드렸어요. 자 24만 원부터 내려오는 구간 19만 원 구간까지 계속해서 타점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적인 상승이 살짝만 더 나오더라도 주가가 빠지기 전에 뭐였습니까? 자 수능 7일 이제 곧 수익으로 바뀌는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자 여담이고요. 자 아무튼 제가 이러한 대응을 함께 해오면서 모든 분들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자 저는요 앞으로도 이렇게 대응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평단이 많이 위에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주가가 내려왔을 때 대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 수익으로 전환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평단이 위에 있다라고 하면요. 자,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상승과 하락을 유연하게 버티고 이겨낼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실제로 내 눈앞에서 막 20% 떨어져.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에 손이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미연에 방지하고자 뭡니까? 위에서는 매도하고 밑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이 구간에서 내가 물탈 수 있는 현금이 있다라면은 물타서 확실하게 대응하면 좋겠지만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단에서 매도하고 하단에서 다시 매수하는 거. 자, 전량 매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 정도만 매도를 하시고 현금을 확보하시면은 다시 저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말만 들어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쉬운 거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앞에서 잡아드릴 수 있었던 거는 자, 일단 실시간입니다. 자, 엔캠은 사실상 실시간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고점과 저점을 누가 결정한다? 자, 세력들이 본인의 입맛대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장 보기 힘든 시간에 변동성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하루 종일 엔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엔캠 장이 시작되는 날이면은 휴가도 안 가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께 타점이 나왔다 할 때 정확하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또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는데 자 영상 맨날 찍어봤자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과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시점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자 보내드렸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게 문자 대응 도와드릴 건데 이러한 문자 비용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비용 발생하는 거 없이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요. 확실한 타점 잡아서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최종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까지 계속해서 같이 갈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 상승과 하락 전부 다 이용하면서 수익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제가 전부 다 문자 보내드릴 거고 문자 보내드리기 위해서 제 핸드폰 번호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요. 지금부터 나오는 타점은 다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해야 돼요. 내려왔을 때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매수하는 거예요. 자,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요거를 살짝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 날 주가가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엔캠의 변동수 워낙 크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자, 시가가 5%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밑으로 빠진 종가를 봤을 때 자, 7% 정도의 하락이 나온 날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19일 날 자, 보시게 되면은 8월 19일 월요일 날 예상 체결액이 갭으로 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날의 추세를 좀 봤을 때 누가 봐도 올라갈 것 같은 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 어쨌든 여러분들 상승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매 영상마다 좀 하고 있어요. 더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N자형 파동을 그릴 수밖에 없고 이것까지 이용을 하는 게 자 현명한 투자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 추세 상단에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건 뭐예요? 매도를 해요. 투자에 대한 종류가 아니라 다시 내가 저점을 공략함으로써 확실한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매도한다. 오늘이 바로 매도를 하셔야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투자 종료하자는 말 아니고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뭐다? 자 매도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자 이렇게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 타점을 다시 나눠 드려야 되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매도하고 난 뒤에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이렇다 할 매수 타점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새롭게 이제 타점은 좀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한테는 아직까지 나간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 나가는 게 맞잖아요.
예.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면은 리스크가 배제된 자리가 아니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타점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왔을 때 자,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타점 나눠드리면서 확실한 수익 예, 단기적으로 저렇게 라이브 시청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 라이브는요. 자, 8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시청이 힘듭니다. 시간인지라 출근하신 분, 출근하시는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자도 같이 받아보셔라. 시간 되시면은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자, 이게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문자 남겨드리면서 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까지 설명해 드리면서 확실한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이렇게만 하셔도 자, 거짓말 같겠지만 최고점에 계신 분들도 저는 수익으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수익의 극대화, 자, 수익까지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 거짓말 같은데 사실상 엔캠이 올라왔던 발자취를 좀 따라가 보면은 자, 9만 원짜리가 35만 원까지 가는데 한 달 조금 더 걸렸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예. 여기서 지금 세력이 관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식적인 대응을 한다라면은 절대로 수익 보지 못했을 것이다.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가 앞에서 해왔던 대응, CB가 전환되는 시점에 따라서 올라올 것이다. 올라오는 흐름 잡았으면은 앞에서 했던 대응 고스란히 다시 하면 된다. 왜? 결국에는 상승하는 이유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생각하셔도 확실한 수익 안전하게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자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신 분들은 함께 대응하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을 드리고 도움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약속을 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